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우파 유튜브에서 잘 방송하지 않는 금기 사항일 수도 있는데 누리 PD가 한번 열어드리겠습니다. 뭐 1년에 이런 방송 뭐 한두 번 하는 건 뭐 괜찮겠죠. 자, 만기 칠남이란 말이 있죠. 뭐 이재명이 마치 자신이 임금이 된 것처럼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핀다. 지금 이런 식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요. 대정부 업무 보고할 때 이재명이가 직접 뭐 각 부처를 돌면서 각 기관을 돌면서 라이브 중계했잖아요. 옛날에는 그 대통령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비밀리에 비공개로 했다고요. 근데 이재명이가 직접 그걸 하면서 상당히 이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그게 사실은 지지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거기서 많은 이슈를 또 이렇게 건드리고 그래서 여론몰이를 좀 했죠. 이제 이런 경우 이제 대통령이 직접 정사를 돌보고 뭐 친히 모든 것을 살피는 것을 만기 칠남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대통령이 딱 한 명 있었죠, 그동안. 이 만기 칠남 하려면요, 굉장히 뛰어나야 됩니다. 능력이 그야말로 초인급으로 출중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이거 안 하는 게 나아요. 흔히 이제 우리 속담에 반풍수, 집구석 망친다 그러잖아요. 어설프게 흉내내다가는 진짜 나라 망친다. 그리고 선무당 사람 잡는다 이런 말도 있겠죠. 돌팔이 의사 사람 잡는다 이런 것하고 똑같겠죠. 이재명이가 만기 칠남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성남시장 2번, 경기지사 반년, 2년 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2번 했지만 1.5선 이 정도 됐죠. 그리고 변호사 그런 길을 쭉 보더라도 만기 칠남에 어림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재명이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만기 칠남을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따라한다라고 보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그야말로 전 세계적 기준으로 봐도 이런 분이 없습니다. 만기 칠남할 수 있는 자질 가진 정치인 자체가 안 나타나요. 미국에도 그런 사람 없었고 다른 나라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왜 그게 되느냐. 일단 확고한 역사관 그리고 애국심 이런 걸 갖고 있지만 거기에 더해 이분이 군 출신이지만 기술 계통에 놀라운 어떤 그런 식견과 그런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의 인문학적 소양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과학, 인문과학 전부 다 이게 통달한 분이에요. 이 박정희 대통령은 잘 몰라서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군 출신이라 그래서 무식하다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과거에는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전두환 대통령 시절 이때까지는요, 육사가 서울대예요, 사실은. 올라갈수록 더 엘리트들이 군에 갔습니다.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일제시대에 태어나셨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 최고 엘리트지 사실은. 그리고 끊임없이 수양하고 공부하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지성의 깊이가 흔히 군 출신이라서 이제 조금 폄하되기 때문에 그런데 학벌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단연 원탑이잖아요. 뭐 책도 아주 유명한 책도 쓰시고 막 그랬는데 그걸 아시는 분들 박정희 대통령을 연구하는 박정희 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연구자들에 따르면요. 세계 기준으로도 가장 높은 고도의 지성이라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중에서도 단연 1등이다 그래요. 우리가 진짜 그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극빈국가가 이렇게 빨리 마지막 선진국이 된 겁니다. 이제 다시는 선진국이 안 나타나는데 지금 따라오는 나라들은 항상 그 상태에서 중진국 수준에서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선진국에는 못 오고 그 상태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합니다. 그걸 가능케 했던 게 박정희 대통령이죠, 사실은. 그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거든요. 그야말로 5.16은 쿠데타라고 자꾸 떠들고 있지만 위대한 혁명이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했잖아요. 그때 당시. 그전과 그 후가 달라져야 됩니다. 바뀌지도 않는데 뭐 혁명이야. 4.19 이후가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그 혁명이라고 하기에는 무리예요, 사실은. 다른 나라 기준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자, 그 박정희 대통령을 흉내내는 게 지금 이재명이다. 말이 안 되지만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재명 이야기를 불편하시더라도 뭐 좀 들어주시고요. 이거 듣기 싫으시면 죄송합니다만 살짝 이렇게 나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재명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왔다라는 룰라가, 브라질 대통령 룰라가 왔죠. 이 사람도 가짜 대통령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초록은 동색이네 그냥. 그런데 이런 짓을 하고 있네. 이게 이제 서양식 기준이다 볼 수 있지만 이재명이가 따라할까 봐 겁나네. 이재명도 이게 학습 능력이라고 할까 이렇게 훔치는 것 배우고 그냥 이렇게 모방하는 것 따라하는 것 이거는 엄청나게 빨라요 이 사람.
저는 이거 이재명이가 이 흉내 한번 낸다고 봐. 언젠가는. 그러다가 또 난리가 나겠죠. 제발 흉내 내주기를 바랍니다. 블랙스완 가비의 손동에 키스하는 브라질 룰라. 자, 이 룰라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하고 있는, 주시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트럼프 이즈 워칭, 룰라, 뭐 마두로, 이재명, 뭐 저기 하메네이, 시진핑, 김정은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들 중에 한 명이다. 쿠바 뭐 이런 나라들, 캐나다도 지금 해당 이제 이렇게 불편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됐고요. 자,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재명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요,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달리 국회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뜻대로 다 움직일 수가 있어, 지금은. 근데 국회를 장악하지 못하면 대통령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 권력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서도요, 대통령 선거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게 총선이죠. 4.15, 4.10. 거기가 가장 결정적으로 이상하잖아요.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차기 총선에서는 반드시 과반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자, 이재명이가 지금 만기 칠람하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한 개가 이런 건데요. 현대차 그룹 27년부터 2027년입니다. 새만금 구조투자 협약. 이거 전라북도 난리 났습니다. 이게 그들의 소원이거든, 사실 이거는.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인데 이게 말이죠. 지금까지 몇십 년 지금 끌어왔잖아요. 그거 완전 황무지야, 사실은. 여기에 드디어 이제 뭔가 이렇게 실현되는 뉴스가 터진 거죠, 이게. 이걸로 지금 전라도 쪽에 뉴스는 뭐 완전히 그냥 이걸로 도배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요, 전라도 민심이 이재명에게 쫙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 이제 정치적으로 볼 때 굉장한 효과가 있겠죠. 자, 이런 것도 어쨌거나 해냈다. 이게 말이죠. 그 정부의 노력 없이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에서요, 밑지는 셈치고 지금 던져주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주식시장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보답한다라고 할까. 이재명이 한 것도 아닌데도, 이재명의 공이 아닌데도 벌써 현대기아차 여기 정의선 회장이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 은혜 갚겠습니다. 보훈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한 달 전에, 한 두 달 전인가. 그걸 이제 이렇게 고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실제 이제 투자를 통해서 뭐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겠죠. 그리고 이재명에게 완전한 눈도장을 찍은 겁니다. 자, 기본소득 15만 원 첫 지급 시작됐습니다. 이게 전국은 아니고요. 전라도 안에 두 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이걸 하더라고요. 여기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요, 이걸 전국화할 것 같아요. 이재명이가 이걸 이제 전국화 해버리면 이제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기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부정선거 없어도 못 이길 거래요. 이렇게 되면은. 자, 뭐 이런 것까지. 이거 포퓰리즘이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주장은 하겠죠. 그런데 그게 다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점들. 지금은요, 트럼프 대통령도 포퓰리즘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파들도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식들을 바꿔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벌어들인 그 관세 수익금을 미국 국민들에게 풀잖아요. 돈으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포퓰리즘은 반드시 필수적이다라는 그런 시대가 됐죠. 영국, 프랑스, 독일 다 그렇게 합니다. 자, 이재명, 현대차, 새만금 투자, 정주영 회장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정주영 회장보다는 이 노태우 대통령을 언급해야지. 여기 사실은 이것을 씨발을 걸고 공약을 던진 인물이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그때 후보 시절에 이제 그런 공약을 했었죠. 자, 현대차 그룹 새만금의 9조 원 투자, AI, 로봇, 에너지 거점 구축 엄청나네. 전라도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불평을 토해내는 것 중에 한 개가 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전라도에는 넣어주지 않느냐, 왜 경상도에 가느냐 그거잖아요. 이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최강 기업 플랫폼이 되겠네. AI, 로봇, 에너지 이런 거는요. 그야말로 뭐 대환영하겠네. 이런 식이면. 자, 이재명 새만금 로봇 수소 AICT 투자 협약식 참석한다라고 하죠. 이런 뉴스 나왔고요. 자, 긴급 지역 의사제 노린 유학 막는다. 같은 광역권 중학교 졸업해야. 이런 것은요,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 시절에 작은 공약 속에 들어있던 것들이었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이런 핀포인트 공약들을 지금 많이 집어내고 있어요. 이런 핀포인트. 지금 이런 것들이 제가 다 이거 갖고 오지 않아서 그렇지, 지난번에 정부 그 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요, 저런 것까지도 생각했구나라는 것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한 개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재명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하도록 정책 총동원 하겠다. 이것도 스타일이 보면요, 박지 대통령 느낌이 좀 나죠. 이런 것도 사실은.
자, 이재명 언급한 촉법 소년 연령 하향 14살에서 13살로 줄이는 건데요. 논의가 건물사를 타는데 지금 밀어붙일 것 같아요.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 때도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그때 언급이 좀 되다가 결국에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머물렀는데 이게 논란이 되지만 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요새 이제 13세는 과거의 13세하고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해낼 경우에 또 이 지지율에 플러스 알파가 이재명 지지율이 또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하면은. 자, 쿠팡 이어 깨끗한 나라도 100원 생리대. 이재명 땡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이것도 뉴스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런 것까지도 이재명이가 지적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생리대가 왜 이렇게 비싸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원짜리 생리대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생리대 이게 금액도 꽤 많이 들어가거든. 이제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는 대통령인가?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다양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깨끗한 나라에 감사하다. 우리는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다이소가 깨끗한 나라와 손잡고 10매 1,000원 개당 100원 생리대를 선보인다. 이재명의 그 높은 생리대 가격을 지적한 이후 제조 유통업계 전반에서 중저가 제품 확대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선다. 자, 이걸 이재명이가 자기 계정에 이렇게 떡하니 올려놓고 있죠. 이걸 트럼프 대통령도 이 자기 SNS 계정을 열심히 잘 활용하죠.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도 이걸 잘해요. 우파 정치인들은 이거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리고 저기 슈퍼 인플루언서도 없고 이재명 팔로우 이거저거 다 합치면 한 500만, 문재인도 한 500만 된다 그러죠. 그것만 해도 막강한 힘입니다. 막강한 힘. 자, 이런 것들. 자, 여기 보면요. 이재명을 분석한 기사가 과거에 있었는데 이게 좌파가 분석한 거예요. 이재명은 좌파보다 박정희에 가깝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쭉 글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읽어보시면 진짜인가 하고 놀랄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재명 지지자들 개딸이라 그러죠. 개딸 사이트에 제가 가끔씩 가서 이렇게 보면 진짜 거기 박정희 대통령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어 일부. 많지는 않아. 이제 그런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지만 있더라고. 그러면 박정희를 독재자로 보는 사람들은 잘 모른다라고 봐야지. 막 비난합니다. 뭐 그런 독재자를 좋아하냐? 너 뭐 저 문제 있어? 이런 식으로 그들끼리 티격태격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박정희를 흉내내고 있다. 박정희 모델을 지금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재명이 자라는 그 어린 시절 자기의 우상이었을 가능성도 크다 생각합니다. 사실 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5,000년 역사에서 당군 이래 최초로 해결한 분 아닙니까? 거기다가 국방 안보 완전히 그냥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경제 기반 자체를 완전히 구축해 놓은 거죠.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그 기반을 구축한 분입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지만요. 인구는 그런 대로 많지만 땅이 좁잖아요. 인구도 한 5천만 정도인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3천만 정도였어. 이 남한이 말이죠. 이 대한민국의 그 인구에서 산업 구조를 강대국형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보통 말해요. 경제 이제 전문가들이.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강대국형 산업 구조를 이렇게 세팅해 버렸거든요. 중화공업, 경공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화공업에다가 거기서 플러스 알파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쫙 해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강대국형 산업 구조를 가진 나라는 원래 미국이죠. 미국이 세계의 공장이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공장이 많이 다른 나라로 다 가버렸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대국형 산업 구조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한국입니다. 순서로 치면 과거에는 영국이었죠.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한국, 중국 이렇습니다. 그 사이에 독일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나라들이 강대국형 산업구조인데 완벽한 강대국형 산업구조는 몇 나라 안 됩니다. 독일도 아니에요. 영국도 과거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일단 뺍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현재로서는. 미국도 현재는 강대국형 산업구조는 맞는데 일반적인 생활용품을 이렇게 생산하는 공장들이 많이 이렇게 쇠퇴해져 버려가지고 모든 산업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고요. 지금은요 중국하고 한국이에요. 일본 정도, 요 세 나라 정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한 거야. 그래 다른 나라는 꿈도 못 꾸는 그런 기본 세팅을 다 해놓고 가신 분이죠. 그야말로 뭐 위대함 그 자체입니다. 이분은 세계 그 어떤 나라 가봐도 이런 분이 없어요. 예? 모든 것을 이렇게 만기칠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 진짜 없는데 이재명이가 감히 박정희 대통령 흉내를 지금 내고 있다 이런 거죠.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안 했다면 이런 말을 하는 연설도 있는데요. 한때 그래서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일 하나만큼은 정말 잘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언한 적도 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찾은 이재명 이런 기사도 과거에 있었죠. 자 이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걸 알려면 저걸 이기려면 저걸 잘 알아야 되잖아요. 지피지기 아닙니까? 우바 유튜브만 자꾸 보면요 이재명이 어떤 인간인지 나쁜 면만 자꾸 이렇게 덜추잖아요. 그것만 보잖아요. 그럼 이재명 모를 수가 있어. 그건 이재명은 지금 이런 식으로 감히 박정희 대통령을 흉내내고 있다. 만기 칠람하려고 한다. 지금 모든 걸 이재명의 손을 거쳐서 지금 나가요. 하나 둘 전부 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뭔가 준비한 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저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게 완전체가 아니면서도 저렇게 하니까 반풍수 집구석 망친다. 반풍수 이게 뭐겠습니까? 진짜 얼치기거든 얼치기. 그리고 선무당 사람 잡는다. 돌팔이 사람 잡는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거 안 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견제를 하면서 빨리 정권 교체를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일 텐데요. 그러자면요. 이번 지방선거도 선거지만 그 후에 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151석을 해야 됩니다. 그 이상 해야 돼요. 그거 못하면 끝난 상황이 되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